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수업에 조금 특별한 날이죠. 자, 왜 특별한 날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했던 시 작품하고는 다른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소설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설 작품은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오프라인 계약을 했을 때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계약이 미뤄지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끝까지 선생님들 수업을 잘 들으면 오히려 더 시 수업보다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잘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소설은 얘들아 전문이 실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혹시나 책을 구해서 이 전문을 읽어보면 교과서 내용을 하는데 훨씬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전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 수업 잘 들으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얘들아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단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두 번째 대단원에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에서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데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두 번째 소단원이 문학의 수용과 소통 단원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작품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김현성의 눈물이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이 수용과 소통 단원에 들어가 있는데 자, 눈물이라는 작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데 눈물이라는 작품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맥락을 고려하면서 배우는 거였어요. 바로 작가 맥락을 고려하여서 눈물이라는 작품을 수용해보자 라는 거였고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바로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되고 쓰여졌던 당시인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번 이 작품을 수용해보자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감상여기를 살짝 한번 살펴본다면 이 작품은 바로 누구의 삶을 통해서 난쟁이 가족이야, 난쟁이. 자, 여기 제목에도 나오지만 이 난쟁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난쟁이 가족의 삶을 통해서 바로 무슨 시기? 바로 산업화 시기야. 자, 이 산업화 시기가 바로 이 작품의 무슨적 배경이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산업화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생각을 해본다면 얘들아 우리나라의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몇 년도다? 1970년대. 지난 시간에 너희가 봤던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1970년대 급격하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도시가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화려하고 발전된 그 산업화 도시화의 그 이면에는 바로 누구의 삶이 있었다? 바로 도시 빈민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난쟁이 가족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도시 빈민의 삶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야. 얘들아, 요 감상열기 부분만 잘 이해해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대강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970년대에 굉장히 화려하고 발전된 산업화 시기, 그 도시의 삶의 모습에서 그 이면에 담겨있는 어떤 도시 빈민들의 암울하고 빈곤하고 참담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이 소설이 쓰여진 무슨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사회 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에 드러난 갈등 양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 작품을 한번 비판적으로 수용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대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단원에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을 수록해 두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왜 이 단원에 이 작품이 쓰여져 있는지, 수록이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에서도 그렇지만 소설에서도 얘들아 작품의 제목은 놓치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이 얘들아 뭐라고 되어 있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소재가 나와. 바로 뭐하고 뭘까? 바로 첫 번째는 이 난쟁이야. 난쟁이라는 소재가 가진 의미. 자, 그 다음에 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난쟁이라는 의미랑 그 다음에 이 작은 공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에는 얘들아 크게 이 난쟁이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난쟁이 가족이 바로 5명이에요. 자, 바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바로 난쟁이야. 그치? 아버지가 바로 난쟁이. 자, 그 다음에 첫째 나 바로 영수야. 영수가 나. 자, 이 첫째. 자, 그 다음에 둘째가 영호. 자, 영호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뭔가 불만이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영희, 막내딸이 셋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원래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1부는 바로 첫째 영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영수의 시점에서 쭉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교과서의 수록 부분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과서 수록 부분인 영수의 시점에서 쓰여진 바로 부분이 되는 거고 바로 2부는 바로 뭘까 얘들아? 이 둘째 영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3부는 바로 영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영수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건 넘어가고 영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영호는 뭐니 얘들아?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자신과 가족이 처한 현실의 문제에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막 겉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보이는 인물이야. 그래서 그 영호의 시점에서 쓰여진 게 바로 2부가 되는 거고 영희는 막내 딸이야. 그래서 굉장히 순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여리고 순수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 소설을 써내려고 한 게 바로 3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 부분은 바로 영수, 첫째인 어떻게 보면 약간 가족 내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영수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바로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이제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서 난쟁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선생님이 형광색 펜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나?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영혼의 아빠, 뭐 영수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 그치? 자,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아버지를 신체적인 뭐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뭐라고 부른다? 난쟁이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난쟁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한번 선생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니까 잘 필기를 해야 된다. 자, 난쟁이는 얘들아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의미는 뭐가 되는 걸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되는 거야. 신체적 결함, 그 다음에 신체적 결핍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난쟁이라는 굉장히 키가 작아, 평균보다도 굉장히 작은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이 난쟁이라는 것을 작가가 설정한 이유가 있어. 바로 이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이 신체적 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는 이 주인공의 아버지, 이 주인공 가족의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설정함으로 인해서 바로 뭐를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 바로 이 난쟁이 가족의 어떤 사회적 무슨 자들?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이 난쟁이라는 신체적 결함을 통해서 더욱 강조해 주는 거고, 바로 뭐야? 굉장히 화려하게 발전되고 있는 도시와 산업화에서 뭐가 되어 있는, 철저하게 뭐가 되어 있는 계층들,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불어서 이 신체적 결함을 통한 경제적 빈곤과 무력감을 역시 같이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작가는 왜 굳이 이렇게 신체적 결함, 그 키가 작은 신체적 결함을 갖고 난쟁이를 설정해 놓았을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어떤 비극성을 더욱 업덕해 해주기 위해서,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난쟁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버지는 난쟁이였어. 맞는 말이야.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겉으로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아버지를 겉모습으로 그냥 난쟁이라고 보는 것만 옳았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치? 자, 이 말은 얘들아 뭘까? 바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도 바로 영수, 내가 쓰고 있는 영수의 무슨적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 사회의 비판적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래서 영수는 무슨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준다.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통해서.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치?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바로 우리 5 식구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목숨이 포함될 정도로 어떻다는 얘기야? 절박하다라는 얘기지. 그치? 절박하냐. 그들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5 식구의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소재가 나온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생각을 하거나 지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디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 천국은 어디야, 어디? 야, 어떤 사람들,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일부러 막 빈곤한 삶을 부러워한다거나 나는 빈곤한 삶을 살고 싶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어디에 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형광색 펜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지옥에 살면서 우리는 늘 어디를 생각한다? 천국을 생각한대. 그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나타난다. 바로 이 지옥이야, 지옥.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바로 우리 5 식구는 어디 산다는 거야? 천국이 아닌 어디에 살고 있다? 지옥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 지옥에 산다는 얘기는 얘들아 굉장히 어떤 거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삶, 경제적 빈곤의 삶을 살고 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뭐를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천국에 산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늘 어디에 살고 있어? 지옥에 살고 있어. 너무나 빈곤하고 비참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땠대?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대. 늘 지옥에 살고 있으니까 늘 천국을 생각한다는 거야. 정말 어떤 하루라도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나 힘겹고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여기 또 하나의 또 상징적 의미가 나온다. 자, 우리의 생활은 늘 뭐와 같았다? 전쟁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의 생활은 늘 전쟁과 같았어.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은 얘들아 늘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그 싸움에서도 우리는 늘 어떻게 되는 거야? 날마다 지기만 했다라는 거지.
이거 중요한 의미가 나온다. 그치? 자, 얘들아,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늘 지려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 어떠려고 나가는 거야? 이기려고 나가는 거야.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늘 전쟁과 같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이긴 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는 끊임없는 뭐를 느꼈다는 거야, 삶에서. 끊임없는 좌절감이 계속됐다는 거야. 끊임없는 실패, 좌절감을 끊임없이 맛봤다는 거야, 우리 가족들은.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지. 한 번도 풍요로움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소재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하고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선생님, 이거 파란색으로 해볼게. 바로 전쟁과 지옥이야. 바로 우리 가족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삶의 모습? 굉장히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삶은 늘 지옥 안에서 늘 전쟁을 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어떤 삶이야? 한 번도 천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런 지옥과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대. 정말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지, 그치? 늘 인내하는 거야.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이라고 되어 있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 회상하는 거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 얘들아, 그날 일만은 참기가 어려웠대. 그날 일을 볼까? 바로 독자들의 뭐를 유발시키고 있다?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어. 바로 여기 그날 아침의 일, 그 다음에 갑자기 말한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자, 이걸이라는 이것도 역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자, 드라마로 치면 여기까지 해서 1회가 끝나는 거야. 영수가 엄마한테 오더니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라고 뭔가를 내밀었어. 바로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바로 1화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그게 뭐냐? 자, 드디어 그것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바로 뭘까, 얘들아? 자,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형광색 펜으로 밑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철거 개고장이에요. 철거 개고장. 철거를 하겠다는 어떤 문서를 보여주는 거야. 이 철거 개고장이라고 하면 이제 집을 철거하겠다는 문서가 이제 날라온 거지, 그렇지? 철거 개고장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이 철거 개고장이 날라옴으로 인해서 이제 뭐야? 이제 영순의 집에 그 집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철거가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철거 개고장이 바로 갈등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야. 갈등의 중심 소재. 자, 이 철거 개고장이 날라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된다? 사건들이 시작되는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얘들아, 철거 개고장이 날아왔다는 얘기는 뭐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순의 이 난쟁이 가족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어떤, 철거민들이야. 철거민들인데, 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굉장히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철거 개고장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암시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이제 철거민들이 막 다 옆집은 다 때려 부시고 옆집들은 다 철거를 하고 막 집을 떠나거나 막 이러는데 끝까지 남아서 왜 끝까지 남는 거야? 여기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남는 거야? 아니야. 왜 끝까지 남아있는 걸까, 지금 얘들아? 다른 집들은 다 무너지고 막 옆집은 쓰러져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철거 개고장이 나올 때까지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뭐가 없어서야? 돈이 없어서야. 그치? 내가 이 집을 팔고서 도저히 갈 곳이 없는 거지. 그치? 거기서 아무리 보상금을 얼마 준다고 하더라도 그 조그만 돈의 보상금을 가지고는 내가 어디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허물어져가는 집안에 살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암시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어코 왔구나. 엄마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허물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어. 그랬더니 어머니 밥상에 얘들아 초라하기 그지없어. 바로 뭐니? 보리밥에 까만 된장 하나,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얘들아 여기까지 이렇게만 묶어볼게요. 어머니가 밥을 못 드시고 밥상을 보니까 보리밥 한 사발에 까만 된장 하나 있고 시든 고추 2개랑 조린 감자 있어. 얘들아 너네 이렇게 밥 차려주면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심지어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걸? 그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어머니의 밥상에 이 메뉴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역시 굉장히 가족들의 빈곤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고기 반찬은커녕 얘들아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는 엄마의 밥상을 나는 내려다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었어. 어머니를 위해라는 얘기는 뭘까 얘들아? 어머니가 뭐를 못 보는 거야? 글을 읽지 못하는 거야. 그치? 완전히 엄마도 문맹이라는 거지, 문맹. 그치? 어머니를 위해라는 얘기는 엄마는 글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계층이었다는 얘기야. 굉장히 소외되고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계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읽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철거 개고장의 내용도 얘들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잘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무슨 구에 살고 있어? 낙원구에서 온 거야. 바로 무슨 구청장이 보냈어? 낙원구청장이 보내준 편지가 되는 거지, 그치? 개고장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내용, 선생님이 어디에다 형광색 펜을 할 거냐면 바로 수신 주소야. 바로 주소인데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특별시. 서울에 어디에 살고 있어? 바로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이다? 그치? 낙원구 행복동에 살고 있어. 누가? 바로 이 난쟁이 가족이. 난쟁이 가족이 얘들아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이 바로 낙원구 행복동이야.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된다. 사는 동네는 낙원구 행복동인데 이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 낙원 안에서 살고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삶이야? 전혀 아니야. 오히려 더 어때? 굉장히 더 비참하고 철저하게 빈곤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작가는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난쟁이 가족들의 주소를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일부러 해놓은 거겠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일종의 무슨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주소를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설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바로 오히려 그 안에 살고 있는 더욱 비참함과 그들의 빈곤함을 더욱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빈곤함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거야. 더욱 부각시켜주고 더욱 강조해주는 효과를 바로 이 주소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낙원구청장, 이 구청장도 얘들아 낙원구의 구청이야. 그 구를 어떻게 굉장히 낙원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지만 결국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빈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소를 통해서 그 비참함과 빈곤함을 더욱 강조해주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표시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계고장을 한번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1970년대지. 자, 시간적 배경이야. 1970년 시간적 배경.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에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정해진 바에 의해서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도 누구로부터 징수하겠다는 거야? 귀하로부터. 너네한테 그 돈까지 우리가 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니? 바로 1970년대 급격하게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집을 떠나기 쉽지 않아. 그런데 여기를 도시화시키고 산업화를 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강제적으로 철거하고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라고 그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니? 강제로
철거하고 그리고 니네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그 비용까지 너네한테 낼 거야 라는 거야. 자, 굉장히 어떤 거니? 이거는 뭐야? 사회적인 뭐야? 일종의 사회적 횡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산업화 도시화를 원했던 거는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뭐니?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그 비용까지 너네한테 낼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 횡포와 사회의 폭력을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 말했잖아. 감상열기에서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에는 어떤 갈등 양상이 부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런 사회적 횡포와 폭력에 맞서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소설 작품에는 어떤 갈등 양상이 두드러질까? 바로 외적 갈등, 내적 갈등? 그렇지. 외적 갈등이 두드러질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바로 그 외적 갈등의 양상은 바로 이 당시의 폭력적인 사회와 이것과 맞서 싸우는 난쟁이 가족의 개인적인 이 사회와 개인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어머니는 그 철거 계곡장을 읽고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볕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자, 얘들아, 여기 상징적 의미가 또 나오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야.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집에서 앞을 바라보니까 다 벽돌 공장이야. 막 공장들이 막 쫙쫙 세워져 있어. 자, 이 벽돌 공장은 바로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당시 산업화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자, 높은 빌딩, 높은 공장,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그 높은 굴뚝, 뒤에서 굉장히 굴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높은 공장의 높은 굴뚝은 당시의 산업화를 상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리워진 뭐가? 그림자가, 여기에 봐, 그림자는 얘들아 밝음의 이미지야, 어둠의 이미지야. 자, 높은 굴뚝이 드리고 있는 그림자가 시멘트 나면서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온통 어떻게 하고 있어? 덮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뭘까? 그 산업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높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그림자가 우리 집 마당을 다 덮어버렸어. 이건 뭘까? 바로 도시빈민들의 그 산업화를 통해서 도시빈민들의 뭐를 보여주고 있어? 바로 부정적인 현실을 말해주면서 말해주는 거야. 현실을 말해주면서 바로 이 도시빈민들의 미래의 삶이 어떻다? 미래의 암담함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도시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현실과 그 미래에 대한 암담함과 그 다음에 참혹함의 현실, 그 참혹함의 현실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막 소리치고 있었어.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어.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어. 자, 늘 참을성. 웬만한 일에는 참고 넘어가는 엄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야?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자, 여기 보자.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그지? 이거는 뭘까? 바로 그렇게 참던 엄마도 울분과 절망감에 빠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엄마도 울분과 절망감에 빠져서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치는 거지.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울분에 차서.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어디로 달려가는 거야? 계곡장을 보낸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제 67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몰려들어서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들을 사람은 둘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어. 자, 여기서 중요하다. 여기서 영수가 말을 하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수는 뭐라고 얘기할까? 바로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영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사무소 가서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고 막 이의를 제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수의 성격이지, 그치? 영수의 성격은 바로 얘들아 굉장히 나름대로 가족 중에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인물이야. 현실적이고 이성적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수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한 이유는 뭐야? 떠든다고 그 철거 대고장처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뭐니 얘들아? 그게 바로 이 철거 대고장을 받고 이 철거를 하는 그 문제들은 바로 어떤 개인의 항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바로 당시 산업화 도시화되고 있던 사회의 구조적, 선생님이 먼저 써볼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야. 구조적 문제임을 누구는 인식하고 있는 거야? 영수는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떠들어댄다고 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자, 일종의 뭐도 상징하고 있다? 바로 사회적 약자의 일종의 무슨 감도 드러난다? 무력감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 얘들아 영수가 말했잖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고 얘기를 했어. 지옥과 같은 삶, 전쟁과 같은 삶이야. 그런데 그 전쟁과 같은 삶이 늘 이긴다, 늘 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당했던 어떤 그 소외와 그 다음에 차별과 어떤 그러한 불합리와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늘 느꼈던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영수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 쓸데없는 짓이었다라는 요 말에서 다시 한번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어.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입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는데 굉장히 작은 액수야. 얘들아 이 보조금 액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면서 말하는 거야.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장포 앞에 앉아 있었고 영호는 내가 방금 눌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어.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어.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자 여기서 알 수 있다. 그치? 얘들아 이들은 정규직이다. 아니면 직장이 있다. O야 X야? X야. 아빠도 그렇고 두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개고장에 나왔던 소리를 듣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들이 무슨 직 근로자라다?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얘들아 일용직 근로자인데 늘 일도 있지도 않아. 가끔 일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그치? 철거 개고장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다 쭉 보자. 여기 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어. 그렇지. 너희는 어차피 아파트 입주권 받아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입주권을 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아버지가 뭐를 읽고 있었어? 그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늘 책을 읽었던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뭐니 얘들아? 이거는 뭐니? 굉장히 지금의 현실과 지금 어때? 현실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야. 대비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밖에는 막 동사무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 막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고 막 누구는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치? 아버지는 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을까? 이 현실과 대비되는 이 아버지의 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금 현실을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무력해.
본인 스스로가 무력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무능력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가장이지만, 난쟁이 가장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실을 뭐 하고서 외면하고 뭐만 읽는 거야?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현실을 외면하고 바로 체념해버리는 체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이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치?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어. 아버지는 우리들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렸어. 굉장히 어때? 자포자기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사람들이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알겠지? 자, 여기까지를 첫 번째, 우리 교과서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꺽쇠 표시를 쫙 해주고 나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소재, 바로 뭐를 받게 되는 가족들이야? 철거, 개고장. 써볼게요. 철거, 개고장을 받게 된 무슨 가족? 난쟁이 가족이라고 쓸게요. 철거 개고장을 받게 된 난쟁이 가족의 모습이 여기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대문기둥에 있는, 자, 여기 20번째 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내용상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두 번째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하영 선생님이랑 함께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 학습지까지는 이하영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역시나 오늘 처음 온라인 수업에서 소설 수업을 한 거라서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온라인 클래스 Q&A 방에다가 질문을 올려놓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정말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난쟁이 가족의 아주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부분인데,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들,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이랑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하영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도록 하고, 선생님이랑은 오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랑 오프라인 개학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